안녕하세요. 2025년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시장이랑 기업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봤는데요.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거겠죠. 그래서 어떤 주식 봐야 돼?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. 시장이 뭐랄까 정말 혼돈 속에서 기회를 찾는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. 나스닥은 신고가를 찍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숨 고르는 분위기? 와중에 워너브러더스는 인수 기대감으로 막 폭등하고 테슬라는 또 로보택시 꿈에 부풀어 오르고 마이크로는 잘 나갈 것 같고 코르테바는 또 분사한다 그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더십 바꾸고 이게 막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쏟아지는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뭘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게 시장 지수에서도 딱 보이는데요. S&P 500은 닷새 만에 상승세가 꺾였는데 나스닥 100은 무려 8거래일 연속 올랐어요. 또 사상 최고치고요. 그러니까 기술주, 특히 큰 기술주 몇 개가 시장을 그냥 끌고 가는 거죠. 반면에 저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% 넘게 빠지면서 확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. 이게 시장 전체가 다 좁하기보다는 특정 섹터로 좀 쏠리고 투자자들도 일단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오르기 시작한 채권 금리 이것도 중소형주에는 좀 부담이었을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확 눈에 띄었던 기업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. 와, 이거 정말 대단했습니다. 파라마운트 인수 가능성 보도 하나 나왔는데 주간 56% 급등이라뇨. 금요일에도 17%나 더 올랐어요. 이건 뭐 단순히 M&A 기대감 이걸 넘어선 거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56% 급등이라는 건 시장이 어마어마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벌써 가격에 넣고 있다는 얘기죠. 근데 이게 현재 미디어 환경이나 또 까다로운 규제 문제들 생각하면 뭐랄까 되면 대박, 안 되면 쪽박 약간 이런 느낌.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베팅일 수 있어요. 여러분의 투자 성향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. 테슬라도 있었죠. 로보택시 서비스 확장 기대감. 이걸로 7% 넘게 올랐는데 그 이사회 의장이 또 강력하게 지지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에 좀 불을 지폈습니다. 아, 기술주 얘기 나온 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빼놓을 수 없죠. 데이터 센터 시장 좋아질 거란 전망 때문에 4.5% 올랐고, 사상 최고가도 넘볼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.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. 그렇죠. 데이터 센터랑 AI 쪽 수요는 분명히 좋죠. 다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원래 경기를 좀 타잖아요.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최고가 찍고 이럴 때는 이 잠재적인 변동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다른 쪽 얘기인데 농업기업 코르테바. 여기는 사업 분할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.8% 올랐어요. 이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. 아, 기업 분할. 이거 투자자들이 참 좋아하는 테마죠. 핵심 사업에 딱 집중해서 가치를 올리겠다 뭐 이런 전략이니까요. 코르테바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겠네요. 그리고 또 다른 큰 움직임,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습니다. 이건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경영진을 바꿨다는 게 중요하죠. 전략적인 변화. 네, 뭐죠. 짐 디메어하고 딘 아타나시아를 공동 사장으로 임명했죠. 오랫동안 CEO였던 브라이언 모이니헨 그 후계 구도를 이제 구체화하기 시작한 겁니다. 사실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주가가 좀 부진했거든요. 이걸 좀 뒤집고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조치예요. 이제 이런 리더십 변화가 진짜 성과로 이어질지 그게 관건이겠죠. 근데 뭐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죠. 그 고급 가구 업체 RH 여기는 관세 영향이랑 주택 시장 안 좋다 이러면서 연간 매출 전망치를 낮췄어요. 그러면서 주가는 4% 넘게 빠졌고요. CEO가 직접 나서서 관세 문제 엄청 비판하기도 했고 모더나도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전 행정부 관료 관련 보도 때문에 7% 넘게 급락했습니다. 이건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을 저희가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리자면 코로나 백신이랑 어린이 사망 사례를 연결지으려는 시도가 있었다.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투자 심리에 확 안 좋게 작용한 거죠. 네, 이렇게 개별 기업들은 뭐 각자 호재 악재 속에서 움직이는 와중에 저쪽 암호화폐 시장 쪽 움직임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. 재미니 거래소가 상장 첫날에 14%나 올랐죠. 암호화폐 투자. 여전히 뜨거운 감자 같아요. 혹시 이쪽 관련해서 좀 참고할 만한 시각 같은 게 있을까요? 테더 공동 창업자죠. 윌리엄 퀴글리. 이 사람 분석이 좀 흥미로워요. 재미니 같은 거래소는 수익 모델이 확실하니까 투자 매력이 있는데
근데 단순히 어떤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.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. 오히려 테더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. 특히 미국 단기 국채 같은 걸로 안정적으로 딱 뒷받침되는 거. 이게 블록체인의 진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봤습니다. 그러니까 뭐 투기적인 것보다는 안정성이랑 실제 사용 가능성, 여기에 좀 더 주목하는 관점이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시장의 또 다른 한 축이죠. 채권 시장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장기 국채 금리가 2주 만에 하락을 멈추고 다시 올랐어요. 다음 주에 연준 회의가 있어서 그런지 시장이 좀 민감한 것 같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특히 그 큰 투자사 중에 핌코 있잖아요. 얘네가 금리 격차 확대, 그러니까 스티프닝이라고 하죠. 거기에 베팅했다가 일부 차익 실현했다는 소식도 금리 상승에 좀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. 스티프닝이라는 게 보통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오를 거다. 여기에 투자하는 건데 여기서 좀 빠졌다는 건 앞으로 금리나 경제 전망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지금 연준도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.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를까 봐 걱정되고 또 경기는 둔화될 것 같고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거든요. 샵센터의 캐시 존스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엄청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. 그래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좀 계속될 수 있다. 이렇게 전망했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서 본 시장을 정리해보면 나스닥은 기록을 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혼조세가 있었고 그 안에서 M&A 기대감으로 오른 워너브라더스, 기술 혁신 기대감의 테슬라, 마이크론, 또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있는 코르테바, 리더십을 바꾼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움직이는 개별 기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. 물론 RH처럼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한 기업도 있었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개별 기업들의 미시적인 움직임이랑 또 다음 주 연준 회의를 앞둔 채권 시장 같은 이런 거시적인 흐름, 이게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시장을 이해하고 또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. 전략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